일기 어른님들에게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기는 진짜 최고 수준으로 강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기는 반만 하니까 이해가 더 쉽거든요. 네, 페이지 몇 페이지 삐시냐면 168페이지 삐시요. 그 제일 마지막 박스에 있죠. 168페이지 제일 마지막까지 페이지. 그거를 현재를 2023년 2월 20일로 바꾸세요. 현재를 지우고 2023년 2월 20일로 바꾸세요. 2023년 2월 20일. 바꿨죠? 네.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다가 2023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는 우측에 있는 거예요. 더 개정된 게. 우측에 있잖아요. 우측에 169페이지에. 그러니까 2020 오늘은 언제 거 봐야 돼요? 2월 21일 오늘은 17일이니까 3월 17일이니까 우측 걸 봐야 되겠죠? 개정됐어요. 며칠날 개정됐다? 2월 21일 21일부터 20일까지는 위에 거 됐죠? 네. 표 정리했습니다. 다시 논세일로 은행이 유동하니까 우리한테 논세일이 뭐다? 채권이 합니다. 요 세 개를 구분합시다. A가 은행이에요. 은행은 다 같이 뭐예요? 채권자죠? B가 채무자예요. 채권 양도는 이 채권을 팔겠다는 거예요. C한테. 이게 양도인, 양수인. 그러니까 채무자는 채권 양도의 당사자가 기회 아니에요? 아니지. 채권 양도는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걸 채권 양도라고. 이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제3자에게 팔겠다는 거예요.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채무를 누가 갚겠다는 거예요? C가 갚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경우수가 나눠집니다. 채권 양도는 요 두 놈만 계약하는 거예요. 채무인수는 요 놈하고 계약해도 되고 요 놈하고 계약해도 돼요. 채무인수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런데 대부분 채무인수를 요 놈하고 계약을 안 해. 요 놈하고 계약해요. 우리가 지금 유동화회사하고 계약하잖아요. 요놈은 잊어버리세요. 아니, 요놈도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채무수. 대입변제는 A가 은행이고 B가 채무자예요. C란 놈이 또라이가 C란 놈이 요 채권자의 채무자가 돈 갚아야 할 걸 요놈 대신 갚겠다는 거예요. 대신 갚은 거 대신. 그런데 대입변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권리분석 대입변제가 있고 하나는 MPL 대입변제가 있어요. 혼용 채무인수는 몇 가지가 있다 했어요? 원래적 채무인수가 있고 변형된 채무수가 있다 했죠? 우리가 유동화해서 사는 것은 뭐예요? 변형된 채무인수예요.
변형된 채무인수라니까 잔금 넣어야 안 넣어요? 잔금 넣지. 낙찰받고 변형장금 내고 저당권 지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형된 채무인수에서 조금 더 파생된 상품이 사후정산이란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대입변제는 요즘에는 잘 안 써요. 대부업체도 대입변제 잘 안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대입변제에서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대입변제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알아야 되니까 수업이니까 권리분석 대입변제는요 잘 보세요. 요놈을 지워요. 저당권을 지운다고 돈을 갚고 저당권을 죽인다고. 그래서 요놈 저당권이 소멸이에요. 이해가죠? 그런데 NPL 대입변제는 요놈이 요놈 돈을 갚고 요 저당권을 가져와. 그럼 막 저당권을 가져온단 말은 뭐하고 똑같아요? 채권 양도하고 똑같잖아요. 요거는 채권 양도야. 대입변제, 그러니까 대입변제, 채무인수도 두 가지고 대입변제도 두 가지인데 권리분석 대입변제는 요놈이 돈을 갚아 은행 돈을 또라이가. 그리고 자기한테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갚았겠지. 그게 뭐냐면 요놈을 죽이는 거예요. 요놈을 죽이고 자기가 권리를 승진하는 거고. NPL 대입변제는 돈을 갚고 이놈을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이고 이놈을 안 죽이고 요놈을 그대로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채권양도 채무인수 대입변제예요. 시작. 채권양도 채무인수 대입변제. 그런데 대입변제는 요즘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제 대입변제 카드를 꺼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대입변제 할 필요가 없어. 왜요? 유동회사가 채무인수로 채권을 파니까 채무인수 방식으로. 그러면 내가 유동회사 가갖고 개인이다. 내가 출발이 잘해야 돼요. 내가 출발을 할 때 내가 개인이지만 NPL 대부법인을 끼고 가겠다. 그럼 뭘로 가면 돼요? 채권 양도로 가면 되지. 논세일로. 그런데 내가 개인인데 NPL 대부법인을 안 끼겠다.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채무인수인데 무슨 채무인수? 변형된 채무인수로 가는 거지. 그럼 여기 당연히 무슨 정상이 따라 붙은다? 사후정상이 따라 붙는다. 순서 흐름을 정리되죠? NPL 회사에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채무인수 그러는데 채무인수가 원래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무슨 채무인수를 얘기한다? 변형된 채무인수. 여기에 449 이게 453, 454 대입변제가 480, 482 민법 전문이 근데 이제 이번 기준은 법적으로 얘기 안 하려고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건 나는 이제 습관화돼갖고 법적으로 자꾸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기 쉽게 법적으로 될 수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소설 같은 얘기다. 다 법적으로 있는 얘기다. 법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민법이라는 법적으로 다 있어요. 자, 채권 양도는 채권을 가져오는 거다. 채무인수는 채무를 가져오는데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행이 넌세를 안 파니까 넌세를 똑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해서 일단 묶어두는 거예요. 채무자를 확보해 놓는 거예요. 채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채무를. 그리고 저당권을 지우고 돈을 변제받고 사후정산이 반드시 따른다.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대입변제는 요놈을 이 또라이가 바쁜데 그래요. 또라이가 바쁜데 반대급부가 뭐다? 이놈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그러니까 요놈을 가져오려고 요놈하고 접촉을 했거든요. 헬로 은행님 채권 파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진짜 가져오고 싶어. 미쳐. 진짜. 그러면 카드가 뭐예요? 대입입니다.
지금 대님 재밌어요? 이놈이 안 팔겠다는 거야. 안 팔겠다는 거야. 지금 어제부로 로또 받은 지역 있죠? 어제 뭐 발표했잖아요, 국가가. 용인 쪽에. 몇백 조를 지금 몇십 년 동안에 연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거든, 이 지역이 지금. 내가 지금 한정지. 근데 팔라고 했더니 안 판다는 거야. 안 판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뭐다? 뭘 만지자 그래야지. 제가 진짜 갖고 오고 싶으면? 네 번째. 대입변제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대입변제는 뭡니까? 임의 대입변제가 있고, 임의 대입변제가 있고, 법정 대입변제가 있는데, 요놈이, 요놈한테 이렇게 대입변제를 인정 안 하면, 대입변제를 인정 안 해준다 한다면, 요놈이 은행에 가고, 난장판을 만들어버리고, 깽판 한번 부리는 거예요. 아니, 내 채무를 이놈이 인수하겠다는데, 왜 채무 대입변제 못하게 하느냐? 대입변제 해주라! 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해주더라고. 이 사람이 당했어. 이 사람한테 리베이트를 많이 주면 움직이더라고. 아무튼 그런 변호를 안 하고 그러니까 채권 양도를 안 한다고 버티기면 꼭 그거를 가져가야겠다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뭐다? 대입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하고 관계없이 여기에 이제 임의 대입변제고 이게 법정 대입이거든요. 481조에 걸리면 법정 대입은 이해관계는 채무자하고 관계없이 대입을 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 있으면 임차인이라든지 후순위 저작권이라든지 가압류권자라든지 그런 후순위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법정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채무자하고 관계없어요. 채무자 관계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있다. 채권자도 채무인수 대입변제. 내가 NPL 대부분이 있으면 낄 수 있으면 채권자도. NPL 대부분 낄 수 없으면 채무인수. 그런데 원래적인가 변형된 것이다? 변형된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럼 경락값은 넣는다? 대신에 무슨 정산이 따른다? 사후정산이 따른다.